자, 먼저 답을 부르면요. 1번에 기억니은, 1번에 기억니은, 그 다음에 2번에 니은, 3번에 기억니은 두 개, 그 다음에 4번에 기억, 5번에 기억니은 니은, 그 다음에 6번에 기억니은 니은, 7번에 니은, 8번에 기억니은 디귿, 9번에 기억니은 디귿, 10번에 니은, 그다음에 11번에 기억, 12번에 기억, 13번에 기억니은, 14번에 디귿, 15번에 기억니은 디귿, 그리고 16번에 기억니은 디귿, 17번에 기억 디귿, 18번에 니은, 19번에 기억니은, 20번에 디귿입니다. 자, 한번 또 점검해 보시고 한번 점검해 보시고 보시면요. 점검해 보시고요. 생긴 게 아래 90도로 돌리면 이게 그거 같아요. 아니 몽탱이 측정 수준이 하얀으로 보면 가라서 온도가 증가하고 가가 무조건 나면 남주가 기억나 디귿 정말 전산 비율이 있는 거예요. 남편 몽탱이 거 아니에요? 뭐라고 망했다고? 11호 망했어요? 이렇게 되게 막 웃으면서 그건 아니신 것 같아요. 자, 되셨나요? 자, 봅시다. 1번에 일단은 제일 먼저 스트로마톨라이트가 광합성을 한다. 그죠? 그것은 보기 기억에서 시아노박테리아다. 맞는 거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니은의 지질실의 길이를 물어봤는데 대륙 지각이 형성된 것을 우리가 외우고 있지 않더라도 그냥 좀 그치? 그거 모른다고 쳐. 넘어가. 에디아카르 동물군 그럼 원생누대. 그 다음에 이제 거시식물 그러면은 현생누대, 고생대에 해당하니까요. 그럼 이제 남은 게 시생누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 고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니은 맞다고 고르시면 되겠고, 디귿에 거시식물이 출현한 거는 중생대가 아니죠. 고생대예요. 그렇죠? 고생대. 거시식물이 번성한 게 중생대고 출현은 고생대다. 그럼 기가 언제냐라고 한다면은 아마도 여러분들 이제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대분기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우리는 석탄기로 외우시면 돼요. 석탄기 혹은 페름기. 그래서 그 기는 명확하지가 않아. 왜냐하면 거시식물이라고 하는 게 어떤 그 학술적인 정의랑 우리가 지구과학 1에서 배우는 정의가 조금 달라서 거시식물의 어떤 종류가 좀 달라서 그냥 우리는 고생대 말에 출현했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의 답은 기억 니은이고요. 이건 됐고, 자 2번에 막 얘기들을 하고 있죠. 자 야매로 해설할까요? 정석대로 할까요? 그래도 정석을 먼저 해봐야 되겠지. 정석대로 해본다면 가에서 두 해요, 동해와 남해를 보는데 동해는 해안선에서 멀어질수록 동쪽으로 이동하고요. 남해는 해안선에서 멀어질수록 남동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동해에서는 위도의 변화량이 없고요. 남해에서는 위도 변화량이 있습니다. 즉 해안선에서 멀어질수록 그러니까 위에 동해 같은 경우에는 수온 변화가 표층 수온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을 거고 남해 같은 경우에는 표층 수온 변화가 위도에 따른 표층 수온 변화가 좀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나랑 달을 봤을 때 표층 수온이 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동해야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가 같은 경우에는 거리에 따른 표준 소음 변화가 많이 나타나네. 그래서 남해야라고 해도 되는데 좀 이제 이 생각이 들 수 있지. 이거 좀 너무 가혹하지 않나? 이걸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나라고 생각이 든다면 자 야매 DP를 보세요. 더 깊죠? 동해 됐어요? 동해가 제일 깊고 그렇게 해도 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억은 틀렸다. 니은 혼합층은 동해보다 남해가 잘 나타난다. 혼합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수온이 일정한 층. 혼합층은 수온이 일정한 층입니다. 뚜렷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니은은 맞는 거고요. 디귿에서 다에서 먼 바다로 갈수록 대체로 표준 수온이 높아지는 가장 큰 이유는 쿠로시오 해류가 아니야. 쿠로시오 해류는 이렇게 흘러가잖아. 그럼 이렇게 흘러오는 거 뭐냐? 대마 난류잖아. 그죠? 대마 도예요. 그죠? 위드가 아닙니다. 대마 난류. 니은이다. 드셨죠? 대마가 영어로 위드 맞아? 은어인가요? 위드? 위드가 무슨 뜻이야? 영어로. 그럼 걔네들 다 풀떼기로 부를 거 아니야? 그치? 됐고요. 자, 단번에 관련된 썰이 있지만 그 영상을 키고 있기 때문에 제가 풀 수가 없습니다. 내 경험담 아니에요. 거기 신고하지 마세요. 3번에. 기억 니은 디귿 있는데 일단은 기억 니은 뭐 그걸 봤더니 기억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 아이스를 넣었대. 그럼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지. 니은이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고 따뜻한. 자 그래서 기억이 나에서 공기 밀도는 기억하니 니은 칸보다 크다. 찬 공기에 해당하니까요. 보기 기억 맞는 얘기겠고 니은에 다에서 A 지점 부근의 공기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의 경계가 만들어질 거고 이것이 곧 한랭전선을 형성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다. 니은 맞는 거죠? 디귿의 수조 안의 전체 공기의 무게 중심은 자 이거 그냥 한랭전선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한랭전선뿐만 아니라 온대적 기압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원래 이 기억과 니은의 무게 중심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찬 공기 쪽에 있었겠지. 왜냐면 찬 공기의 밀도가 더 크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찬 공기가 아래로 내려가니까 무게중심이 아래쪽으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이것도 맞아요. 보기의 기억 니은 디귿 다 정답입니다. 3번에 됐죠? 4번으로 가볼게요. 4번에서 자 ABC가 있어. ABC 해역이 있는데 우리가 눈에 제일 딱 띄는 거는 B가 그냥 일단 호랩이에요. 위도가 제일 높으니까 이 녀석의 수온이 제일 낮을 거야. 근데 니은이 B라고 하시면 되겠고 A랑 C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난류의 영향을 받는 영역이기 때문에 어떤 수온의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을 거지만 A는 서해이기 때문에 담수의 유입에 의한 염분 하강 C는 그런 효과가 없다. 그래서 A는 염분이 낮은 디귿 그다음에 C는 염분이 높은 기억이라고 고르시면 되겠네요. 되셨죠? 그죠?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글뱅이 기억은 C에 해당한다? 맞는 거예요. 니은 회수의 밀도는 A가 C보다 크다. 써있어요. 그죠? 니은 틀렸고 디귿에 B와 C의 밀도 차이는 염분의 영향보다는 수온의 영향이 훨씬 크겠죠. 염분이 똑같으니까 답은 기억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4번에 기억 그 다음에 빨빨 넘어왔어요. 단순 안 끼어서 자 5번 정도 오니까 이제 조금 자료를 해석할 게 생겼네요. 일단은 단층이에요. 그럼 단층을 기준으로 왼쪽 그림을 대입해 봤을 때 여기가 상대적으로 P 쪽이 상반, Q 쪽이 하반이네.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는 조금 오랜만이니까 시즌 2 들어와서는 이 얘기 안 했던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 요 단층에서 나타나는 지층의 연령 변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단층이냐 역단층이냐를 찾을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기준을 상반에서 하반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정했어요. 그렇게 정했을 때 우리는 이제 암기사항입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혹시나 왜 그런지 잘 모르신다면 정단층과 역단층이 있을 때 정단층 같은 경우에는 상반에서 하반으로 이동할 때 지층의 연령이 불연속적으로 증가합니다. 불연속 증가. 그 다음에 역단층은 불연속으로 감소합니다. 그죠? 그거 보고 찾는 거야? 자 그러면 똑같은 얘기죠? P에서 Q로 진행할 때 상반에서 하반으로 이동했더니 이때 지층의 연령이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이거 감소라고 하면 안 돼. 아래쪽으로 갈수록 연령이 증가한다고 돼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연령이 증가했고
이것은 뭐다? 정단층이나 그림에서 주어진 것. 보기 기억 니은은 이미 기억은 일단 상반은 단층의 서쪽에 위치한다. 그건 됐잖아. 그건 찾을 수 있잖아. 저거. 그 다음에 니은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두 지층의 층리는 나란하다. 자, 많이 이제 니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두 지층의 층리가 나란하기 때문에 층리가 나란하기 때문에 P에서 즉 상반을 이동하는 동안 지층의 연령 변화가 없어요. 수평으로 이동함에 따라서. Q에서도 지층의 어떤 하반을 이동함에 따라서 지층의 연령 변화가 없어요. 수평면과 동일하다라는 거지. 그럼 결론적으로 나란한 거죠. 수평면과도 나란한 거고 상반과 하반에서의 층리도 나란한 거고요. 디귿의 단층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정단층이라고 우리 이미 알아냈으니까 상반이 하반에 대해서 아래로 이동했다. 그 디귿도 맞는 겁니다. 이번에 기억 니은 디귿 골라주시면 돼요. 이제 그래서 요거 잘 판단해 보시면 되겠고, 요거 잘 알고 있냐를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지워져 있죠? 그 다음에 6번에서 기억의 부피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에는 모래 입자 사이의 공간, 공극이래. 자, 이제 그러고 문제, 그냥 가의 모래층에서 고화작용이 일어나는 동안 나타나는 변화래요. 저 기억에 동물뱅이 기억에 규질, 석회물질 등이 침전된다. 공극의 그다음 갑자기 교결물, 죄송해요. 이제 진짜 노화가 많이 왔나봐. 교결물이 쌓일 거고, 그 교결물의 종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에서 주어진 게 규질, 석회질. 근데 저는 빈틈을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럼 철질까지도 외우시고, 진짜 빡세게 가고 싶어. 화학식도, 그치? 그 다음에 F2토스, 이런 애들이 이제 차는 거예요. 교결물이 차는 겁니다. 기억 맞는 거고요. 니은에 위와 같은 과정으로 형성된 퇴적암은 쇠설성 퇴적암이다. 자, 이게 니은 보기가 조금 이제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니은 보기에서 말하고 싶은 건 이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래가 쌓여서 사암이 된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쇠설성 퇴적암이 된 사암이니까 니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 아니 어차피 퇴적암에 쇠설성이든 화학적 퇴적암이든 유기적 퇴적암이든 간에 얘네들 다 교결작용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다 일어나는 거야. 그치? 압축작용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다 일어나는 거야. 그치? 다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니은에서 이 어떤 이런 교결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압축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쇠설성이라고 할 수 있느냐? 아니, 사암이기 때문에 쇠설성 퇴적암이다. 니은 맞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 디귿에 A에서 B로 갈수록 A에서 B로 갈수록 공극의 크기는 커지고 있기 때문에 단위 부피당 모래 입자의 개수는 점점 줄어들겠죠. A에서는 안에 알갱이들 징그러 항공포증이 올 것 같아요. 그런데 B는 이렇게 그지? 있는 겁니다. 6번에 징그럽다고 하면서 굳이 그렸습니다. 자, 기억 니은 되게 골라주시면 되겠고, 7번에 환공포증이 있는 사람 있어요? 계세요? 딱히 없어요? 이런 거 보면 징그러운 사람 없어? 이거 이 환공포증은 들어본 적은 있죠? 구라예요. 그거는 제가 이제 다 경험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경험을 했냐? 요새는 좀 이 얘기만, 요새는 인터넷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고, 그래도 좀 성숙한 이제 어떤 네티즌이라는 단어도 아주 신세대죠. 네티즌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경우가 없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들 나이 고2, 고3, 고1, 고2, 고3 때 어떤 인터넷 활동은 야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소위 형짤들, 잔인한 거, 그런 것들을 그냥 링크를 아무데나 걸어 놓는 거예요. 제목을 아주 자극적으로 해놓고, 야한도뿐만이 아니라 제목을 예를 들면은 이제 게임 게시판 같은 데서 이제 제목을 어떤 좋은 비싼 아이템을 얻는 방법 들어가면 이제 형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형짤이 예전에 이제 연꽃 소녀라고 있었어요. 연꽃이 뭔지 아시죠? 그 연꽃의 이제 그 꽃잎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그 암술머리의 형태가 아주 징그러워요. 동그라미가 엄청 많아서. 그럼 이제 그 여자의 몸에 벌거벗은 몸이 아니라 그냥 어떤 이런 팔 다리에다가 그 연꽃을 막 합성을 해놓은 거야. 보면 씨발 이거 개 징그러운 게 있어, 진짜 보면. 그래서 그것을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인터넷 활동은 야생이었으니까 처음에 당했을 때는 막 너무 소름 끼쳐서 막 몸이 굳는 것 같고 막 그랬죠. 근데 이제 그것을 2번, 3번, 5번, 10번
20번 거의 100번까지 당하다 보니까 그냥 면역이 생겼어. 항공포증 치료됐습니다. 원래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치료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보시면요. 갑자기 따뜻해지죠? 7번에 특이의다의 가시광선 영역. 자, 그럼 가시광선 영역상에서 보니까 동그래. 그래서 이건 타원형이야. 사실 그거를 몰라도 전파 영상에서 보니까 저기가 나타나요. 뭐 로브와 그치? 그것들이 Z와 로브가 나타나기 때문에 전파 은하의 가시광선 영역에서 타원 은하인 건 우리가 이미 알고는 있습니다. 자, 바로 볼게요. 기억에 은하를 구성하는 별들은 온도가 높은 별이 온도가 낮은 별보다 많다. 타원 은하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나이가 많고, 그죠? 나이가 많고 좀 붉은색의 주계열성이 많다라는 거는 온도가 작은 애들이 많다. 온도가 낮은 애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기억가 틀렸어요. 니은에 Z에서 강한 X선이 방출되는 것으로 보아 중심부에 블랙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게 블랙홀 그림이고요. 니은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거는 전파 은하에 대한 그냥 설명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야기할 것밖에 없어요. 그냥 외우셔야 되는 거고. 디귿에 촬영 영상은 회전축에 대해서 나란한 거야? 회전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형성이 돼 있잖아. 그럼 우리가 보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수직하죠. 나란한 거 아닙니다. 니은만 맞는 거예요. 회전축이 뭐냐면, 그러니까 얘가 저긴 거잖아. 이렇게 은하에서 이렇게 Z가 나오잖아. 이 축. 얘가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이렇게 호흡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녀석이 이렇게 돌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위아래로 방출이 되는 거예요. 물질이. X선들이. 그렇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8번에서 이것도 이제 예전에 나왔던 것 같은데, 가 같은 일기도를 보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우리나라 기준으로 등압선이 세로로 총초. 겨울이네. 겨울이지 않을까를 의심하면서 시베리아 쪽을 봤더니 고기압인데 또 겨울이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요 그림은 대표적인 우리나라 서해안에 폭설이 내리고 있는 그 형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기억에 사만사원의 날씨는 제가 이게는 이제 말씀드렸는데 겨울을 의미해요. 사만사원. 그냥 사만사원이 우리나라의 겨울. 네. 그래 저기 평가원이나 수능에서 3만 4원이라는 단어는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제 우리가 항상 놀라운 건 중딩 때 배웠다는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배운 적은 있어. 그럼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니은에 기억은 맞는 거고요. 니은에 기억에서 기층은 불안정한 상태다. 기억에서 폭설이 내린다는 건 뭐예요? 이 시베리아 지역에서 발달한 차가운 기단이 우리나라 황해를 통과하면서 불안정해졌기 때문에 저근형 구름이 많이 발달하고 폭설의 원인이 된다. 니은 맞는 거고요. 폭설이 내릴 가능성은 동해안보다 서해안이 높다. 동해안에는 구름이 한 점 없어요. 서해안에 많습니다. 기억 니은들이 고르시는 거. 8번에. 그 다음에 9번. 9번 문제는 제 생각에 과잉친절. 왜 과잉친절이냐? 이게 방해가 되죠. 왼쪽이 북쪽, 오른쪽이 남쪽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북이 90도. 그죠? 남이 90도예요. 북반구와 남반구를 알려줬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진짜 야매식으로 하자면 0에서 90도? 그러면 3등분 해야지. 그래서 30도, 60도로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등분 하지는 마시고요. 요 어떤 해면 기압을 봤을 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 중위도 고압대 30도에서 기압이 가장 높은 지점, 60도에서 기압이 가장 낮은 지점, 그것을 이미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끊어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얘도 굳이 3등분 할 필요가 없이 요 지역이 대체적으로 30도 부근이겠죠. 항상 중위도 고압대가 위도 30도에만 형성되는 건 아니에요. 그 부근인 거지. 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이제 보기를 보는 거죠. 기억에 A는 대기대 순환의 역학적 순환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간접 순환이기 때문에 여기 헤들리 순환, 페레 순환, 그 다음에 극순환이 형성된다면 A 지역은 간접 순환이 맞습니다. 기억은 됐고요. 니은 비해역에서는 유일하게 지구를 일주하는 해류. 이거 뭐야? 이거 남극 순환이에요.
남극순환 해류. 그죠? 해류가 형성된다. 쭉 순환을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B 여기네. 여기 그러면은 이렇게 선 그으면은 여기 지역이 이제 중위도에 해당하겠네요. 남극순환해류 편서풍이 불고이기 때문에 페레순환에 의한 편서풍이 부는 지역에서 남극순환해류 형성된다. 디귿의 C 해역에서는 대기대순에 의한 표층해수가 발산한다. 또 설명할 게 있나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남극 대륙을 기준으로 남극 대륙이 있으면 편서풍이 서에서 동쪽으로 불잖아. 그럼 서에서 동쪽으로 불면서 그에 따라서 해류 흐름이 형성이 되겠죠? 그냥 겹쳐서 드릴게요. 그럼 남반구니까 뭐해? 남반구니까 에크만 수송이 이동 방향에 대해서 왼쪽으로 이동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서 계속 해수가 발산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거를 우리가 굳이 생각을 안 하더라도 그냥 여기 C 지역은 저압대네. 그지? 그럼 해수 발산. 저 얘기할 게 딱히 없고 그냥 모든 방향에서 모든 것이 다 이제 C 지역에서 해수가 발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그것의 근거는 남극을 순환하고 있는 남극순환 해류의 방향 그리고 그때 에크만 수송으로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60도 지역의 저압대이기 때문에 저압대에서 당연히 저기압 뭐 발산 뭐 이런 것들 일어날 수 있다. 해수의 표층 해수가 발산한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답은 디귿입니다. 기억니은 디귿 정답 모두 맞습니다. 9번 됐고요. 10번. 10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고전적인 형태의 이제 지질 도죠. 이런 걸 이제 지질 단면도가 아니지. 우리는 달을 봤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요 방위각이 있다는 거예요. 방위각이 있다는 거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방금 했던 얘기지만 지질 단면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지층이 이렇게 있다면 우리가 여태까지 많이 봐왔던 건 뭡니까? 이 지질 단면도를 봐왔지만 이 가의 그림은 위에서 보는 모습이에요. 위에서 본 모습이야. 일단. 그런데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을 봤더니 파가감 AB, 그 다음에 퇴저감 C, 쉘 C 됐고, 그 다음에 뭐래? B는 A를 관입하고 있대. 잘 보세요. 그 다음에 B와 C는 난정합이네요. B와 C는 난정합이다. 아주 좋은 얘기예요. 빨간색 쓰겠습니다. B는 A를 관입하고 있다 그러면 지질학적 사건의 순서를 그냥 단번에 판단할 수 있어요. 관입의 원리에 의해서 B는 A를 관입했다? 그럼 A 다음에 B가 형성이 된 거예요. 됐지? 자, 그 다음에 B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화성합이고요. C는 퇴정합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뒤에 난정합이라고 써 있지만 생각을 해보는 거야. B와 C의 어떤 생성 관계를 봤을 때 B 다음에 C가 만들어지거나 C 다음에 B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결론은 그러니까 정답은 B 다음에 C가 만들어진 거예요. 왜냐? C 다음에 B가 만들어졌다면 그것을 난정합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B, C 다음에 퇴조감 C가 쌓인 다음에 화성함 B가 끼어들었다면 그것은 관입이라고 해야 되겠지. 뭐 굳이 분출이냐는 따지지 말고. 분출이냐는 여기서 굳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하여간 관입했다라고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난정합이 만들어지려면 B 다음에 C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층의 생성 순서는 A, B, C가 그냥 깔끔하게 만들어진 요 순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에서 봤더니 A와 B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 원소가 X 또는 Y 둘 중에 하나인데 X는 반감기가 0.5억 년이고요. 0.5억 년. 그 다음에 Y는 반감기가 얼마야? 2억 년이야. 2억 년이야. 자, 그런데 A와 B는 처음 양이 A와 B에 포함되어 있는 양이 20%, 그 다음에 50%래요. 20%가 반감기를 몇 번 지났냐를 우리는 여기서 따질 필요가 없어. 왜냐면 자, 가정을 해보는 거야. A와 B에 X가 들었는지 Y가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A에 만약에 X가 들어있다면 20% 들어있을 때 나이가 2억 년이 채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만약에 A에 들어있는 게 X고 B에 들어있는 게 Y라면 A의 연령이 얼마가 되는 거야? 1.5 그냥 대충 쓸게 1.5억 년 정도가 되는 거고 그거보다 작죠 심지어는. 근데 B의 나이가 2억 년이 되니까 이건 물리적으로 틀렸다.
논리적으로 틀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알 수 있다? A에 들어있는 게 Y고 B에 들어있는 게 X다. Y의 20%면 대략적으로 한 4.5억년 정도 되고요. 중요하진 않습니다. 문제에서. 해결에 별로 필요는 없어요. X 같은 경우에는 연령이 0.5억년이다. 요 경우나 됐지? 보기를 보는 거예요. 기억. A에 포함된 방사성 원소의 붕괴 곡선은 X다. 아니야. Y인 거야. X가 들어가면 논리적으로 틀렸어요. 말이 안 됩니다. 니은 가장 최근에 형성된 방사성은 C다. 맞는 거고요. C는 고생될 수가 없죠. 왜냐면 X의 연령이 0.5억 년이에요. C가 어떻게 고생돼요? 신생대 만들어진 거지. 0.5억 년보다 적어야 됩니다. C의 나이가 답은 니은입니다. 됐죠? 조금 저희가 이제 그냥 지우면서 얘기하자면 그 이제 시즌 2 여기까지는 저기가 좀 많이 없죠.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제 좀 트렌디한 방사성 동료 올해 육모나 이런 거에 들어가 있었던 아니면 작년이나 이런 거 좀 빡센 것들 그거는 이제 파이널에 좀 많이 넣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좀 저의 어떤 이 딱딱하게 굳은 노학이 와서 이제 쓸모가 없어진 이 뇌를 쥐어짜서 지금 문제를 만들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많이 거기 있으니까 지금은 일단은 기본기를 좀 쌓는 거예요. 좀 잔소리를 갑자기 뜬금없이 잔소리를 해서 미안한데 이번에 또 문자 이제 여러분들의 성적 문자를 보내면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이분들이 뭐지? 이렇게 좀 아무리 기억 이것이 됐지만 그지? 조금 더 그지?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기본기에 좀 충실을 좀 해봅시다. 자, 11번에 대서형이 심층순환이야. ABC의 이름을 묻진 않았지만 굳이 쓰고 싶죠? 남극, 중충수, 대서양, 심층수, 남극, 저충수. 됐습니까? 그죠? 자, 기억해. 침강하는 해수의 밀도는 A가 C보다 작다. 그러니까 위에 있지. 기억 맞는 거고요. B와 C는 기억 지점에서 만난다. 창의적으로 오답을 써놨죠? 그죠? 이 어떤 그 생성된 어떤 수계는 혼합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C의 침강 주된 원인은 염분의 증가야? 결빙이다. 그죠? 결빙에 의한 밀도 증가. 이것은 틀렸습니다. 결빙하면 염분이 오르는데 그러면은 이제 거꾸로 물어보는 게 결빙하면 염분이 오르는 것만 있나요? 그러니까 결빙에 의한 밀도 증가는 염분이 오르는 것만 있는 건 아니야. 수온도 낮아지는 거야. 결빙하는 지역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수온이 낮아서 결빙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밀도가 증가하는 건 수온이 낮아졌기 때문에 또 결빙했고 그로 인해서 염분이 증가했으니까 밀도가 또 커진 거잖아. 커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주된 원인은 염분의 증가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네요. 아니 결빙. 그것도 결빙. 그러니까 좀 소위 너무 많이 생각한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야? 그냥 밀도가 증가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뭐 예를 들면 해수의 밀도가 증가할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감수의 뭐 증발량과 감수량의 어떤 편차, 결빙 이 세 가지 이유. 그냥 그것만 이제 심플하게 대답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12번. 이로 넘어가면 12번도 별의 물리량 치고는 많이 어렵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일단 기억에서 이거 봤더니 A와 D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 여기에서, 그렇지? A와 D에 대한 정보가 그러니까 표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표를 보고 할 수 있는 건 딱히 없고 B, C가 그냥 저렇다라는 것만 판단하시면 되고 대신에 이런 생각은 들겠죠. C는 태양이다 정도는 생각할 수 있겠지. 태양과 매우 유사하다. 그리고 오른쪽에 그래프를 봤더니 A와 D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서 표에다가 A, D를 쓰는 짓거리도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프에다가 HR도에다가 BC를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B를 표현해보면 B는 요쯤, 그 다음에 D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C라고 하는 것은 6000켈빈의 1이니까 요쯤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놨고 그리고 나서 알겠습니다. 표면 온도 정도를 써보자면 A가 켈빈 정도가 돼요. 이거는 사실은 내가 표에다가 안 쓴다고 했는데 왜 썼어? 문제에서 요구하니까 쓴 거야. 그치? 문제에서 풀다 보면은 비교를 하게 되니까. 일단 기억이. B와 C는 주계열성이다. 그렇죠. 표현만 해봐도 HR도에다가 나타내만 봐도 알 수 있는 거고요. 디귿을 먼저 얘기할게요. B는 진화해서 D가 됩니까? D는 백색의성이고 B는 질량이 매우 큰 백색의성이 될 수 없습니다. 디귿은 틀렸어요. 그럼 우리는 니은만 판단하면 되는데 B의 반지름 분의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B의 반지름 분의 A의 반지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R 반지름이라고 하는 건 T 제곱분의 루트 L에 비례하더라. T 제곱분의 루트 L에 비례하다. 자 그러면 A의 반지름 B에 대한 A의 반지름을 알고 싶은 거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B에 대한 A의 반지름은 표면 온도로 따졌을 때 A의 표면 온도가 B보다 3분의 1이야. 그래서 3분의 1의 제곱분의 그죠? 루트 L을 집어넣으니까 광도는 A의 광도랑 B의 광도가 같아요. 그래서 루트 1 그냥 1 집어넣으면 이 값이 9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A의 반지름은 B의 반지름보다 9배가 크다는 거예요. 저 물리량이 9가 나온 거고 자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그냥 단순히 풀었는데 이런 분도 있겠지. B의 반지름을 구해. 그래서 예를 들면 R, B를 구해. 그래서 기준값이 있으니까 뭐 T 제곱이면은 표면 온도가 태양에 대해서 얘가 태양 6000이라고 친다면 혹은 A랑 B를 둘 중에 하나를 누구를 기준값을 1로 잡는다면 뭐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볼 수 있겠죠. 굳이 뭐 그렇게 해서 각자 계산하나 이렇게 써버리나 결과가 그냥 똑같죠? 그죠? 그냥 어차피 산수니까. 그래서 그 값이 5보다 작다는 틀린 겁니다. 그 값이 9가 나왔기 때문에 그 뒤에는 틀렸다. 답은 기억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12번에 자 13번 같은 경우에 어떻게 좀 잘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13번이 이제 좀 이렇게 화질이 안 좋은데 13번이 전형적으로 이제 조금 학생들이 잘못 해석하는 경향성이 있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이 문제를 해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부수적으로 이야기할 게 좀 많은데 그 다음에 좀 볼게요. 먼저 문제를 그냥 해석해 보겠습니다. 13번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지구 대기권 밖에서 단위 시간 동안 관측한 주계열성 ABC 복사 에너지 세기를 파장에 따라 나타낸 거래요. 자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게 일단은 당연하게 주계열성 ABC는 됐어. 주계열성 ABC는 뭐 질량에 따라 표면 온도 반지름 추론할 수 있는 건 그건 됐고 그러면 지구 대기권 밖에서 단위 시간 동안 관측한 뭐뭐뭐 라고 했을 때 그냥 그럼 오랜만에 한번 써볼게요. 지구 대기권 밖에서 관측한 모시기의 에너지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뭡니까? 세영씨 핵심 키워드가 뭐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대기권 일 것 같죠? 많이들 그렇게 답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대기권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렇게 생각해보는 거야. 뭔가 대기권이 있어요. 뭔가 막 말하는 것 같아. 왜 걔네 하필 대기권 바뀔까? 근데 대기권에 대해서 우리 배운 게 있나요? 없어요. 대기권 밖에서 관측하고 안에서 관측하고 배운 게 없어.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관측이야.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단어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관측이라고. 그러니까 뭐야? 얘는 관측한 겉보기 밝기를 에너지로 표현한 거야. 그것에 대한 해석은 조금 이따 다시 할게요. 일단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이 그래프의 밑넓이, 노란색 다 쓸게요. 이 그래프의 밑넓이는 겉보기 밝기를 나타내고 있는 거야. 대기권이냐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일단 됐죠? 일단은 그렇지만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이제 얘는 그것을 변형시킨 거지만 대체적으로 그냥 플랑크 곡선이라고 부를 때 이런 모양의 언덕 모양 나오는 건 무슨 그래프인지 아실 거예요. 플랑크 곡선이 나왔을 때 제1원칙 제일 먼저 뭐 한다? 람다맥스로 표면 온도 찾는다. 람다맥스는 표면 온도에 반비례하니까 여기에서 이 문제에서 표면 온도를 비교해 본다면 A, B, C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를 보낸 거예요.
기억에 근데 기억에서 뭐라고 했냐면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라고 했는데 그것은 t 4제곱에 비례한 값입니다. 그러면 A가 가장 많다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일단 문제 풀고 그 다음에 한번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이번에 니은 겉보기 등급은 A가 가장 크다. 겉보기 등급 어떻게 찾을 거야? 아니 이 민넓이가 겉보기 밝기래네. 그럼 A의 면적이 딱 봐도 제일 작잖아. A, B, C에서. 겉보기 밝기가 제일 어두운 거야? 제일 작은 거야? 그럼 겉보기 등급은 제일 크다가 맞는 거죠. 그래서 D는 맞는 거예요. 디귿에 반지름은 C가 가장 크다. 이건 어떻게 판단할 거야? 어? 표면 온도. 그치 주결성이니까 C가 표면 온도가 제일 낮아. 그럼 반지름도 제일 작아로 가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렇게 해서 디귿은 틀린 겁니다. 가장 큰 게 아니고 작은 거야. 그러니까 디귿에서 의도하는 건 뭐야? C의 민넓이가 제일 크네. B가 더 큰가? 모르겠어. 하여간 B랑 C랑 뭐 딱 봤을 때 만약에 B랑 C랑 거의 비슷하다고 치더라도 C가 제일 크다고 가정한다면 민넓이가 C가 제일 크네. 민넓이를 겉보기 밝기가 아니라 광도라고 혹시나 추측을 했다면, 그죠? 광도라고 추측했다면, C의 표면 온도가 제일 작은데 광도가 제일 커고 반지름이 졸래 크겠구나. 아니다. 주결성이니까 작을 수밖에 없다. 그럼 거기에서부터 이제 의문점이 들어야 되는 거죠. C는 만약에 내가 이 민넓이를 광도로 추측했는데 주계열성 C인데 표면 온도가 제일 작은데 반지름이 제일 크다? 이게 뭐라는 거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고 정답은 일단은 기억 니은인데 자 요거는 플랑크 곡선을 조금 일단은 정답은 기억 니은이고요. 요거 관련해서 한 번만 다시 정리하고 갈게요. 요거 나왔을 때 학생들이 여지없이 많이 틀려요. 자, 한번 요거는 조금 시간 투자해서 한번 다시 가봅시다. 플랑크 곡선 이런 애들이 플랑크 곡선이야. 이 플랑크 곡선이 나왔을 때 형태는 크게 세 가지예요. 그래프 일단 세 개를 그릴 건데 자, 지금 제가 그리는 그래프는 일단 그래서 이 세로축은 어차피 다 그냥 복사 에너지로 줄 거고 가로축은 그냥 파장값을 줄 거야. 그런데 각 그래프에서 하나를 쓰겠습니다. 민넓이가 의미하는 뭐 그래프는 아직 안 그렸지만 민넓이가 의미하는 게 첫 번째 그래프는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를 표현한 경우가 있고 두 번째 단위 시간당 글씨를 조금 빠르게 쓸게요. 단위 시간당 별 전체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를 표현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지금 요 문제죠. 뭐 지구 대기권이든 뭐든 연동할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관측한 에너지를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는 그러면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단위 시간당이라는 말은 너무 당연한 거야. 똑같은 시간으로 일단은 설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 단위 면적이 중요한 거고 얘는 별 전체가 중요한 거고 얘는 관측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결론을 따지자면 단위 면적에서 방출한 에너지는 T 4제곱, 표면 온도 4제곱에 비례한 값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아직 그래프는 그리지 않았지만 첫 번째 그래프가 나오면 뭐만 고려해서 찾는 거야? 그러니까 표면 온도만 고려하는 거야. 그때 그래프의 민넓이. 아직 안 그렸어요. 별 전체는 광도에 비례하는 거예요. 별 전체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광도를 나타내는 거야. 그것이 R제곱 T 4제곱. 그러니까 표면 온도에다가 반지름까지 고려하는 거구나. 근데 관측한 에너지는 뭐예요? 겉보기 밝기예요. 겉보기 밝기는 거리 제곱분의 광도에 비례하니까 뭐가 추가된 거야? 거리가 추가된 거야. 별까지의 거리가 또 추가가 된 거야. 자, 그러면 이런 경우 어떤 별에 별 A, B 그게 무슨 별인지 그냥 상관없이 별 A, B를 제가 여기다 그래프를 표현해 볼게요. 별 A, B는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예를 들면 A와 B 첫 번째 그래프를 봤더니 그럼 우리는 이걸 보고 제일 먼저 기계적으로 이거는 반드시 이 과정은 기계적으로 하세요. 기계적으로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람다 벡터가
지워버렸네. 그치? 람다 맥스는 표면 온도에 반비례하다가 제일 원칙이에요. 기계적으로 그냥 제일 먼저 하는 거야. 람다 맥스 누가 더 큰 거야? A가 더 큰 거야. 그러니까 이 녀석의 표면 온도를 비교해 봤더니 A가 더 크구나. 그러고 나서 민더비 봤더니, 물론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렸지만 A가 B보다 표면 온도가 높고 그것의 4제곱배 관계로 민널비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별을 단위 시간당 별 전체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로 표현해 봤더니 뭐 이런 식으로 되더래요. 조금 다시 그릴까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게 극적으로 그려볼게요. 조금 더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더래요. A, B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럼 얘 기계적으로 제일 먼저 뭐 하라고? 람다 맥스로 표면 온도 찾으라. 이미 찾았잖아. 그대로 가는 거야. A, B 별은 다 여기 세 그래프 다 공통으로 나타내는 거야. A가 더 커. 근데 민널비를 봤더니 민널비가 뭘 의미한다고? 광도를 의미한다고. B가 더 크네.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야? 반지름이 B가 더 큰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얘를 봤더니 그래프는 요번에는 이런 식으로 그려볼게요. A랑 B를. 그래서 이때 민널비는 같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뭐 하라고? 람다맥스 찾으라. 그래서 우리가 뭐야? A와 B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 쭉쭉쭉 가는 거죠. 이렇게 단계별로 가는 거예요. A가 표면 온도가 더 높네. 광도가 그래서 B가 더 크다는 걸 알았어. 반지름은 됐고. 광도가 더 크다는 걸 알았어. 근데 왜 이 세 번째 그래프에서 뭐가 왜 민널비가 같을 수 있는 거야? 이 그래프에서 민널비가 의미하는 건 겉보기 밝기니까 거리를 고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B의 광도가 A보다 더 큼에도 불구하고 이 민널비가 같다라는 건 뭐야? 거리는 굳이 기호를 안 쓸게요. 거리가 누가 더 멀다라는 거야? B가 더 멀다라는 거야.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낼 수 있는 거야. 됐어? 다시 한번 할게요. 마지막으로. 이 그래프에서 지금 파란색으로 쓴 게 뭐야? 민널비 얘기하는 거야. 민널비. 그치? 민널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래프를 주어진 거냐를 잘 해석해요. 자, 그런데 하나만 마지막으로 팁을 드리자면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아예 관측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그걸 보고 겉보기 밝기를 추론하면 돼요. 세 번째는. 왜냐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아직 만약에 이 플랑크 곡선 해석하는 게 익숙하지 않다면 세 번째 단계로 오기도 전에 사실 첫 번째, 두 번째를 구별하는 게 더 어려울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 그래프는 그러니까 이 민널비가 아예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 거고 표면 온도가 낮은 녀석은 표면 온도가 높은 녀석보다 어느 한 부분도 그래프가 위로 올라올 수 없어요. 절대. 그런 형태. 개형을 조금 이해하시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해하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 그래프를 보고 요건 아니구나 생각은 할 수 있겠지. 표면도 더 낮은 애가 그래프가 더 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정리하신 거죠? 지워도 돼요? 뭐 지울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13번은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14번으로 가는데 좀 싹 지우겠습니다. 뭐야? 쉬운 거네. 일단은 A, B, C 기억 니은 C 막 있어. 기억은 써야 되나? 기억은 뭐예요? 물 포함 파바가. 그렇지? 니은 물 포함 멘트. 디귿은 물 없는 멘트. A 열정. 대문자 A, 대문자 B 섭입배. 됐죠? 이제 보는 거예요. 비오게 보기 보는 거예요. 가에서 물이 포함된 멘틀의 용융곡선. 물이 포함된 멘틀의 용융곡선은 깊이에 따라서 용융점이 낮아진다. 아닌데요? 낮아지다가 높아졌는데요? 기억 틀렸죠? 니은 B에서는 주로 안산암실 마그마가 B 과정. B에서 분출되는 안산암질 마그마는 혼합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B'은 뭔데? 압력 감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 현무암질 마그마였습니다. 그래서 니은을 틀렸어요. 디귿
SiO2 함량은 주로 AA 프라임 과정에 의해 생성되는 마그마가 가장 크다. AA 프라임으로 온도 상승해서 만들어지는 유문암질 마그마가 가장 밝은 형태다. 이것이 맞는 겁니다. 단순 암기였고요. 14번도 사실은 이거만 맞고요. 15번으로 가볼게요. 얘는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프 자체를 보는 게 엄청나게 어렵냐? 그건 아닌데 조금 익숙하지 않고 이게 그것이 의미하는 것들이 뭘까? 질량도 3짜리로 나오고 4짜리로 나오고 있는데 간략하게만 보여드릴게요. 가에서 이런 양성자들이 합쳐졌더니 결론적으로 질량도 3짜리 헬륨이 됐고 그들이 합쳐지고 양성자가 튀어나오는 과정에서 다시 헬륨4가 된 거야. 그치? 그런 게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거 우리는 일단은 알아두시고 그리고 별의 중심에서 이제 별의 중심으로부터 거리에 따라서 A와 B의 비율을 나타내는데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중심을 봐도 되지만 별의 표면을 보세요. 별의 중심에서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변할 수 있지만 별의 표면에서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우주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A가 많은 게 수소, B가 헬륨이 되는 거예요. 중심에서 왜 그게 바뀐 거예요? 핵융합을 통해서 양성자 즉 수소를 계속 헬륨으로 바꿔내니까 그게 요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고 맨 밑에 있는 얘가 그래프가 좀 잘 안 보이는데 기역 부분에서 자 여기를 다 쓸게요. 동글뱅이 기역 부분에서 질량수 3짜리의 함량이 가장 많아요. 그거는 왜 그런 거냐면 왼쪽 가 그림을 보면 양성자들 수소 원자핵들이 합쳐지는 과정에서 헬륨3가 됐고 그들이 합쳐져서 헬륨4가 돼요. 질량수 4짜리 헬륨이 돼요. 그런데 중심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온도가 점점 낮아지죠? 그럼 기역 부분 그림에서 위에서도 보니까 대체적으로 여기가 핵이고 중심부고 이제 주변부가 되는 거잖아요. 핵과 주변부의 어떤 경계에 가까워질수록 중심부 온도가 점점 그러니까 그 어떤 온도가 낮아지면서 헬륨3를 헬륨4로 바꾸기에는 온도가 좀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반응하지 못하고 온도가 높은 데에서는 연속적으로 쭉 반응이 일어나지만 온도가 중심부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부분에서는 얘네들이 더 이상 반응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경우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리에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리에는 맞는 거고요. 그 설명 대입해보면 기억리에는 맞는 거고 디귿의 주계열성의 질량이 클수록 중심부에서 B의 증가율이 크게 나타난다. 주계열성의 질량이 클수록 중심부 온도가 높을 거고 중심부의 온도가 높을수록 헬륨을 더 많이 만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B의 비율이 증가율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15번 그래프도 좀 이런 얘기 하는 게 좀 없어 보이지만 짜치지만 기출 그림이야. 그죠? 자, 여러분 이제 고3이니까 눈치가 딱 있잖아. 이 그림을 내가 그렸겠어요? 아니에요. 이 그림을 내가 그린 게 아니에요. 기출에 나왔다는 건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뜻이니까 더 이상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죠. 15번 기억력 읽으시고요. 16번이 이제 좀 여러분들을 좀 골치 아프게 하지 않았을까 싶고 16번에서 알겠어요. 솔직하게 말할게요. 저도 뭐야 한 2번 그렸어. 다시 참 희한해요. 내가 만든 문제지만 저도 까먹고 2번 정도 더 그렸습니다. 근데 일단은 순서대로 가보면 우리 은하에서 B까지의 거리는 우리 은하에서 B까지의 거리는 제가 푼 순서대로 정제해서 해설하는 게 아니라 푼 순서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46.3이에요. 그리고 A에서 B까지의 거리는 40메가파섹이다. A에서 B까지 그냥 일단 두는 거야. 그리고 A의 시선 방향과 B의 시선 방향이 이루는 각도는 30도다. A를 향했을 때 30도, B를 향했을 때 30도. 그래서 40메가파섹이네 라고 하고 1대 2대 루트 3이네 집어넣으려고 봤더니 세 번째가 문장이 걸리죠. 우리 은하에서 관측한 A의 후퇴 속도는 B에서 관측한 A의 후퇴 속도보다 크지 않다. V는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곱하기 C는 H 곱하기 R에서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거잖아요. 은하까지의 거리와 은하의 후퇴 속도는 정비례하기 때문에 후퇴 속도가 나온다고 진짜 고지못대로 후퇴 속도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후퇴 속도가 나오면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거리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 번째 문장에서 말하고 싶은 건 거리가 그게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까지의 거리가 B까지의 거리보다 멀지 않다라는 거예요. 멀지 않다라는 거야. 그래서 봤더니 뭐야 이렇게 하면 이게 80인데 아니라는 뜻인 거예요. 되셨죠? 아니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러면은 이거 뭐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보기를 조금 봤더니 A에서 관측할 때 우리 은하의 시선 방향과 B의 시선 방향이 이루는 각도는 120이다. 디귿의 쪽에 보이네요. 그럼 좀 그렇게 그려볼 거가 되겠지. 그렇게 그려볼까? 다시 그렸죠. 그지? 뭐야? 120이라고? 120도? 30도? 30도네? 그죠?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야? 싹이네? 그지? 이거 얼마나? 여기 40이잖아. 그죠? 그럼 여기가 20을 줬잖아. 그림 좀 작게 그렸지만 여기가 40이네. 그럼 싹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럼 기억 얘는 디귿 됐죠? 기억 얘는 디귿 됐습니다. 그죠? 됐고 7번 그냥 이거 그리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 7번 왜냐면은 뭐 기준 파장과 어떤 파장 변화랑 이런 것도 주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것만 그릴 수 있었으면 됐습니다. 요 이등변 삼각형이나 둔각 이등변 삼각형 맞나요? 몰라. 이렇게 17번도 해석할 게 많이 없어요. A랑 B가 있는데 변화량이 이산화탄소 농도 메테인 농도 변화량 우리는 배운 적이 없고 생각하기가 좀 힘들어. 제일 쉬운 게 이산화탄소잖아. 근데 A는 많이 변하고 B는 조금 변해. 왜? A는 인간이 많이 있는 독반구, B는 인간이 적게 있는 남반구니까요. 기억을 만든 거예요. 니은 2010년 1월의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는 A보다 B가 높다? 뭐라는 거야? 그렇지? 아닌 거야. A보다 B가 높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A가 실선이고 B가 점선으로 그냥 주어져 있는데 니은 보기는 좀 너무한 거예요. 디귿은 이 기간 동안 기체 농도의 평균 증가를 이산화탄소보다 메테인이 작다. 그렇잖아요. 기울기 보니까 17번 기억 디귿 하시면 되고 18번도 조금 이제 시간을 많이 잡아먹죠. 이번에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는데 이런 거 이제 어떻게 보느냐? 관계 1, 2, 디귿 1, 2가 있는데 관계 유형 1을 보니까 어떤 녀석이 증가하면 y도 증가하는 방향. 유형 2는 증가함에 따라서 감소하는 방향. 그러니까 x가 플러스면 y는 마이너스. 둘 다 플러스 뿔마 조합. 뿔뿔이냐 뿔마 조합이냐 그렇게 따지는 거죠. 잘 이해가 안 가신다면 유형 1이 뿔뿔이니까 이제 가보는 거야. 자, x가 일단 서태평양에서 해변기압 편차라고 주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판단한다? 엘니뇨와 라니냐가 어땠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엘니뇨 시기에 서태평양의 해변기압 편차는 엘니뇨 시기에 따뜻한 해수가 서쪽으로 많이 안 가니까 서태평양의 표층 수온이 낮아질 거고 해변기압 편차는 양값이 나오고 라니냐 시기는 음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y는 유형 1이기 때문에 이때 엘니뇨 시기에 뭔진 모르겠지만 이게 양값이 나오고 라니냐 시기에 음값이 나와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유형 1에 그치? 자 그리고 아직도 잘 감이 안 와? 디귿을 보는 거야. 얘는 엘니뇨 시기와 라니냐 시기를 따졌을 때 서태평양 해수면 수온과 동태평양 해수면 수온의 편차하지 말고 편차죠? 그죠? 편차가 어떤지를 본다면 그러니까 서태평양은 동태평양보다 수온이 항상 더 높죠. 근데 라니냐 시기가 그 차이가 커지잖아. 무역풍이 세니까. 그렇기 때문에 라니냐 시기가 그 편차가 양값이고 엘니뇨 시기는 음값이 될 거예요. 워커 순환의 세기 엘니뇨 시기에 음값이야. 라니냐 시기에 양값이야. 뭐야? 라라 LL 마마 뿔뿔 똑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유형 1이다 이렇게 가는 거지. 맨 위에 있는 것도 다시 해석해 봅시다. 서태평양 해수면의 높이, 동태평양 해수면의 높이. 서태평양이 항상 해수면이 더 높은데
그게 라니냐 시기가 되면 무역풍이 강하게 부니까 강화돼서 이런 관계가 됐고 유형 2기 때문에 기억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녀석은 엘니뇨 시기의 양값, 라니냐 시기의 음값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보기 기억을 보는 겁니다. 기억에 디귿은 2다. 아니야 1이야. 니은 동태평양 해수면의 높이는 니은에 해당한다. 동태평양 해수면의 높이는 엘니뇨 시기에 플러스가 되나요?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무역풍이 라니냐 시기에 강하게 부니까 동태평양에 있는 따뜻한 해서 서쪽으로 많이 이동해서 해수면 높이가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맞는 거죠. 디귿의 남방진동지수는 그냥 엘니뇨 시기가 음값, 라니냐 시기가 양값으로 외우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미 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억에 해당한다? 아니다. 답은 니은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남방진동지수는 조금 이제 애매한데 남방진동지수는 교육 과정은 아니에요. 교육 과정은 아닌데 남방진동지수가 뭐냐라고 하는 걸 은근슬쩍 이제 사실 뭐 그냥 평가에서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남방진동지수가 무엇인지를 밑에다가 이렇게 그 당구장 표시해놓고 조금 써놓고 문제를 내기 시작했다면 이제는 그냥 뭔가 아무 말 없이 그냥 내고 있어. 뭐 굳이 하자면은 그죠? 표준 편차분의 다윈 섬에서 측정한 해수면의 해면기압 편차 막 이런 걸 계산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이제 우리는 외우세요. 남방진동지수는 엘니뇨 시기가 음수, 라니냐 시기가 양수다. 그러니까 원리 자체는 뭐냐면 남방진동지수는 간략하게 표현할게 등호는 아니고 근사해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동태평양의 사실은 중앙태평양이지만 동태평양의 해면기압 편차 빼기 서태평양의 해변기압 편차 이게 남방진동 지수예요. 물론 요거 나올 겁니다. 이걸로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18번의 답은 니은이었죠. 그냥 18번은 조금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뭐라 그럴까 그냥 생각할 거를 많이 넣어서 여기서 생각할 게 많다라는 거는 조금 더 이제 내용을 이해하고 있냐일 수도 있지만 그냥 많이 넣어서 졸라게 많이 넣어서 실수를 하게 유발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냥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기출이기 때문에 또 풀어봐야 되고 넣어져 있는 거죠. 자 19번 볼게요. 19번에 그림은 행성이 주계열성인 중심별로부터 받는 복사 에너지와 중심별의 표면 온도를 나타낸 것이다. 행성 A, B, C 중 B와 C가 생명 가능 지대에 위치한다. S값이 1이니까 그래 보이고요. 중심별로부터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받는 복사 에너지 앞에서 봤는데 조금 이제 익숙하신가요?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 나오면 이 값이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럼 행성이 복사 표면을 이룰 때 표면 온도는 행성이 복사평형을 이룬다. 복사평형을 이룬다는 것이 어떤 물체가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값이 같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복사평형을 이룰 때 행성 표면의 온도도 결국에 행성 표면 온도 4제곱에 표면 온도 4제곱에 비례하는 값이다라고 되는 거예요. A가 B의 루트 2배다. 그렇겠죠? A가 B의 S 값이 4배라고 하는 것은 그 값이 표면 온도 4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표면 온도는 루트 2배가 되어야 된다. 표면 온도가 루트 2배가 돼야지 S 값이 4배가 되는 거죠. 루트 2의 4제곱. 그치? 기억은 맞는 거고요. 니은의 중심별의 크기가 동일하다면 물론 주계열성이기 때문에 중심별의 크기가 B와 C가 동일할 수는 없지만 그냥 가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동일하다면 B는 C보다 식현상을 관측할 수 있는 시간이 길다. 그러니까 B와 C를 비교해 봤더니 B는 중심별의 온도가 더 높아. C는 낮아. 그런데 얘네가 둘 다 B별과 별, 중심별 BC가 있을 때 B가 생성하는 생명 가능 지대, C가 형성하는 생명 가능 지대. 근데 그 녀석들은 다 어떤 그 중앙에 있다고 가정한다면 중심별로부터의 거리가 B가 C보다 더 멀어요. 공전 주기가 B가 C보다 더 길다라는 거고
식현상이 일어날 때 중심별 앞을 행성이 지나가는 그 기간이 B가 C보다 더 길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식현상이 일어나는 기간도 B가 C보다 더 깁니다. 그래서 얘는 맞는 거고. 디귿의 A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어떻게 돼 있어? A 같은 경우에는 S값이 4라는 거는 뭐예요? 지금 생명하는 지대 안쪽에 있는 거야? 바깥쪽에 있는 거야? 안쪽에 있는 거야. 근데 중심별이 적색거성으로 진화하게 된다면 광도가 더 증가하니까 생명하는 지대까지 거리가 더 멀어질 거잖아요. 그럼 그때도 생명하는 지대에 속할 확률은 없게 됩니다. 답은 기억리는. 그려야 돼? 자, A는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는데 행성이 여기 있는 거야. 거성이 되면요 멀어져요. 20번은 해설해야 돼. 디귿만 맞죠? 디귿 맞죠? 그래도 뭐 아까 뭐라고 얘기하셨던 게 조금 들려서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까. 암흑에너지가 존재하지 않았던 적은 없죠. 암흑에너지는 항상 존재했고 단지 암흑에너지의 영향력이 물질에 의한 영향력보다 크냐 작냐를 얘기할 수 있겠지. A 시기는 어떤 시기예요? 감소팽창하던 시기잖아요. 감소팽창하던 시기니까 암흑에너지의 어떤 영향력이 매우 작았다라는 걸 추정할 수 있겠죠. 허블 상수는 A 시기와 현재가 동일하면 안 됩니다. 허블 상수는 변합니다. 허블 상수를 통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 허블 상수의 역수에 비례하는 게 우주의 나이, 우주의 크기. 허블 상수가 똑같다는 건 뭐야? 우주의 나이와 크기가 똑같다? 아니다. 답은 디귿만 맞습니다. 20번에 우주 배경 복사는 계속 파장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요. 일단은 저희는 잠깐 쉬었다 이어서